카페라는 것은 차를 마시러 오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그 입장에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건축주로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재료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건축주 입장에서 좀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건축사, 설계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막 그 일을 시작하는 그 후배 건축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건설사무소 예하를 운영하고 있는 조한목 건축사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그 예하라는 이름으로는 2009년부터 지금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으로 이제 업을 하기 시작한 지는 뭐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 예하라는 이름은 그 뭐 처음에는 발음이 좋아서 이렇게 아무 뜻 없이 채택을 하게 됐지만 거기에 저희가 영문 이니셜을 붙여서 뜻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YEHA고요. 그 Y는 your, E는 us, H는 human, A는 architectur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땅과 인간과 어떤 건축을 조화시키는 사무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이 아니고 건축주 입장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대전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왔고 그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그 건축사 면허를 취득을 했고 2003년부터 제 건축사 면허로 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예하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사가 된 이유, 그러니까 그 건축과를 진학해서 이 길을 걸어오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갈 때는 이제 건축공학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학과지만 그 학과 공학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건축공학과였었는데 사실 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건축 설계라는 분야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건축과라는 과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대학을 진학할 시점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고민하는 저를 보시고 너는 건축과를 가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미술 과제나 그림을 그리고 뭐 비누를 깎고 소질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고맙죠. 아버님이 굉장히 말씀이 없으셨던 분인데 유일하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신 것이 제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아버님 예상대로 다행히 그 제 소질과 적성이 건축이라는 그 학문과 그 설계 분야에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열심히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굉장히 깊은 감사를 항상 느끼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의 철학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건축 설계를 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사무실의 이름이 이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을 조화시키는 게 저희 그 사무실의 어떤 주된 모토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라는 것은 이제 제 집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해오신 건축주분의 집을 설계를 하고 그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축 설계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그 주된 철학입니다. 저희 그 주된 저희 설계 사무실의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 카페 건축 단일 건물이 이제 많이 의뢰가 들어와서 설계를 많이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설계한 그 상업 건축물에 우연하게도 카페가 많이 입점을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카페 건축을 이제 단독 건물로 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의뢰를 많이 하시게 됐는데,
이제 카페가 왜 많이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뭐 외형적으로도 저 건물은 카페가 들어올 만하다. 그리고 안에 공간 자체도 카페로서 쓰기에 괜찮다. 그래서 카페라는 것은 그 차를 마시러 오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그 입장에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카페를 찾는 이유는 당연히 뭐 카페인이 뭐 몸에 요구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잠깐 쉬러 그리고 대화를 하시러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쉬기 위해서는 그 카페라는 공간이 어때야 되는가? 누군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카페라는 공간이 어때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방향이 맞춰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요자들의 어떤 니즈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그 카페에도 영업이 잘 되는 것이고 소문이 나서 또 성공을 하게 되는 이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카페라는 용도는 다른 용도에 비해서 건축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간과 좋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카페도 잘 영업이 되기 때문에 그 건축 본연의 자세에 서서 그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는 노력만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카페는 이렇게 탄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물의 그 프로그램은 특이하게 그 카페와 그 바이크 전문 수리샵이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넣어야 되는 그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지의 레벨 차이가 그 남쪽과 북쪽이 한 반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대지 그 남과 북의 반층 정도 차이 나는 레벨과 그 두 프로그램을 잘 이 건물에 융합시켜 녹여내는 게 주된 어떤 그 주안점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건축주분께서 10여 년 전부터 그 대전 도심에서 그 바이크 샵을 운영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임대 기간이 되셔서 그 샵을 옮기게 되셨어요. 그런데 옮기는 김에 그 바이크뿐만이 아니고 카페라는 그 다른 프로그램을 융합시켜서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보고자 하셨던 게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입지에 대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그 도심에서 그 남쪽 외곽에 위치한 그 하수동이라는 그 곳에 그 입지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바이크샵의 특성상 그 바이크를 타고 그 투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동 동선상 그 만인산 자연 휴양림도 그 라이더들이 주로 찾는 곳이고 그리고 주로 이제 근처에 그 대둔산으로 연결되는 그 길목에 있어서 이제 지가도 상대적으로 도심 중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 플로어라고 하면 그 반층씩 층이 어긋나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형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특성은 남쪽이 이제 반층 정도 북쪽에 비해서 이제 레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쪽에 카페가 위치되어 있고 낮은 쪽에는 이제 바이크 샵을 위치시켜서 서로 이제 시선의 교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고 그 두 프로그램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그 스키 플로어를 형식을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그 건축주분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뽑은 노출 콘크리트는 이제 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노출 콘크리트 방식은 유로폼 거푸집을 그냥 뗀 상태 그대로이고 약간의 표면 처리만 하고 발수 코팅을 한 상태라서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그 노출 콘크리트의 그 특성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 저렴하면서 좋은 방식이라서 요즘 주로 이제 카페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방식입니다. 네, 이 건축물의 그 외장재는 전체적으로 그 외단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단열 시스템은 그 건물 외부에 단열재를 붙이고 바로 미장 마감을 하는 것을 외단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제품이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제 스타코 플렉스라는 제품입니다.
스타코는 이태리어 말로 그 회반족이라는 뜻이고 플렉스는 이제 구부러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균열에 강하고 이제 신축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도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외단의 시스템에 비해서 덜하고 해서 스타코 플렉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그 마감재들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그 가격 대비 그 가성비는 높은 제품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이제 설계를 할 때 주 고려 사항이 물론 이제 멋진 건물을 만드는 것도 주된 고려 사항이었지만 당연히 그 건축주의 관심사는 이제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그 건축비에 그 한계가 있고 여유가 없다 보면 그 비용에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내부 벽면들을 다 노출시켰듯이 이 바닥도 그대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콘크리트 폴리싱이라는 방식인데 그 슬라브 상태를 그 연마기로 갈고 그 표면에 침투성 표면 강화제를 도포시켜서 그 바닥의 강도를 높이고 그 광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되게 좋고요. 그 상대적으로 이 카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말씀하시죠. 저희가 사실 바이크샵을 먼저 오픈해서 1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면서 느꼈던 게 고객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저희 바이크샵의 일반인 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그 이국적인 느낌하고 이색적인 느낌,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다른 데서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카페 공간을 만들면 바이크 손님들도 쉴 수 있고 또 일반 손님들도 바이크 문화를 폐쇄적인 문화가 아니라 오픈된 문화 속에서 좀 경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의사 반영이나 소통은 좀 잘 되셨나요? 네, 충분했어요. 근데 그 원래 건축사님도 그 할리 데이비슨 애호가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소통됐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설계를 의뢰를 했을 때도 그런 것도 단 3일 만에 이렇게 스케치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도 아마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쉽게 표현됐던 것 같고, 또 뭐 있을까요? 일반적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사님하고 그러니까 설계자하고 건축주가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카페에서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일반 손님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초보 건축주로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재료 선정이라든가 특히, 그리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건축주 입장에서 좀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건축사, 설계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견적서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받아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견적서에서 무언가를 내고 해서 가격을 깎아야 된다라는 접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공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산 항목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신뢰관계 하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은 견적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출발을 했었는데, 제가 진행을 하면서 건축주 입장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재료라든가 아니면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건물 전체의 어떤 시공 과정이라든가 그 견적서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건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견적서를 같이 리뷰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믿고 맡기는 관계였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주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러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건축사와 아까 설계자와 시공사와 같이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견적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라면 과정상에서 재료라든가 어떤 시공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조금 더 빠르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중정처럼 설계된 데인데 저기에 이제 오토바이를 걸 수 있었던 저런 공간도 되게 마음에 들고, 사실 뭐 어느 곳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없는데 특별히 또 뽑는다라면은 1층 주차장 쪽 필로티도 괜찮아요. 거기도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은 뭘 막아서 더 공간으로 활용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둘러봤을 때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런 공간인 것 같고, 또 실제로 어떤 전문가의 힘을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과물인데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컨셉은 있었는데 그게 디자인으로 스케치업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우아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평수로는 굉장히 큰 건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데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커 보여요. 이게 어떤 스키플로어로 쌓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데, 막상 또 건물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그 스키플로어가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직적인 개방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다른 데서 보지 못한 공간감을 느끼게 되니까 밖에서 봤던 것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밖에서는 예쁜 건물이다라고 들어왔는데 내부 와서 보니까 너무 멋지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여기에서 거주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있게 되는데 그 만족감, 평안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저희 스스로도. 이런 카페 건축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당신이 할까요? 하셔야죠. 사실 모든 건축주들의 공통된 그런 문제가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카페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싸고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은 초기에 인테리어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인테리어도 결국은 주기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매우 예산이 제한된 건축지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따로 인테리어에 엄청난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은 되지 않고 건물 자체가 인테리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을 설계자께서 굉장히 잘 반영을 해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행하는 컨셉을 쫓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건축주 자체가 추구하는 컨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라는 것을 단순하게 식음료를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힐링하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건축물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일을 시작하는 그 후배 건축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그 자기 어떤 설계 경력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자기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사고 설계자이기 때문에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혹들이 많죠. 그 싸게 그냥 막 공장 생산하듯이 그려내고 설계비도 싸게 해서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좋은 건축물로 가는 길하고는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다시는 그 좋은 건축물을 하고자 하는 길로 접어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느리고 어렵지만 차근차근 자기가 실력을 쌓아 나가고 그 좋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1개, 2개, 3개 생기고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자산이 돼서 또 그 많은 수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양질의 건축주, 양질의 건축주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기가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 건축물을 설계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특별히 수주를 위해서 뭐 대인관계를 많이 쌓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건축사를 찾는 고객들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작업이 하나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 건축 전문 사진가에 의뢰를 해서 그 건물을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 사진 촬영한 것을 또 잘 정리해서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넬을 만들려면 이 작업에 대한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면도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개념도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그때그때 잘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뭐 잡지사나 어디에서 요구가 있을 때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 바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걸 나중에 그 해마다 뭐 여러 작품들을 할 텐데 몇 년 뒤에 하게 되면 그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 하고 나서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뭐 좋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건축주의 어떤 삶에 의해서 그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증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살면서 고친다든지 뭐 그게 굳이 나빠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그 건축사가 설계하고 의도되어진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 준공하고 조금 이제 그 조경이 조금 자랐을 때 한 뭐 몇 개월 뒤에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이 이제 평생 간직하게 되고 영원히 자료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않은 자료는 자료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 결과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그때그때 만들어 놓으면 그 양이 많아지면 뭐 자기 작품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어떤 또 뜻을 이렇게 품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료를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설계 작품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자료도 정리해서 판넬로도 만들고 뭐 어디에 잡지에 게재해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전에서 쭉 일을 계속 했습니다. 학교도 대전에서 다녔고 지금 20년 넘게 대전에서 건축사로서 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업을 접을 때까지 대전을 떠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이제 고향에 가깝게 오래 산 곳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이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대전에도 이렇게 건축에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구나,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알려지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뭐 그걸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어떤 지역에 있어도 그 건축사라는 직업이 그 자기 지역에서 잘 녹아 들어가서 자기가 건축에 대한 뜻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대전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고향에서 일하는 그 건축사분들께 조금이나마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어떤 계속적인 제가 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